네, 안녕하십니까. 프로덕션 패키지에서 추가된 스크립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 두 가지 스크립트 정도가 더 추가가 됐는데요. 네, 포지션 to 타겟, 그 다음에 앵커 포인트 to 페어런츠 이렇게 두 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먼저 포지션 to 타겟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레이어의 위치를 어떤 타겟 레이어의 위치로 좀 이동을 시키고자 할 때, 자, 이때 뭐 간단하게 그냥 이 앵커 포인트 위치가 중앙이라면 그냥 얘의 포지션의 좌표값을 그대로 얘의 포지션의 좌표값에다가 가져다 쓰면 되는데요. 예, 이제 가끔 그게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크립트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자, 먼저 포지션 투 타겟 이걸 할 때는 선택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찍는 놈이 소스고요. 두 번째가 마지막에 찍는 놈이 타겟입니다. 그래서 얘를 어디로 보낼 거냐? 얘한테 보낼 거라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얘를 누구한테? 얘한테 보낼 거다 해서 이렇게 Shift 누르고 선택을 하셔서요. 자, 포지션 투 타겟 하면 타겟 위치를 지정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앵커 포인트의 위치로 이동을 할 거냐? 그러니까 타겟에 이거죠. 앵커 포인트 위치로 이동을 할 거냐 아니면 레이어의 중앙으로 이동을 할 거냐. 자, 지금이야 중앙과 앵커 포인트 위치가 같기 때문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겠죠. 뭐 yes. 그러면 이렇게 소스 찍었던 레이어가 얘의 위치 값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 이 레이어 이렇게 좀 위로 옮기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얘의 위치로 보내고 싶다면 먼저 얘를 찍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를 Shift 키 눌러서 찍고 포지션 투 타겟 그래서 yes 누르면 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타겟에 앵커 포인트의 위치가 중앙이 아니라면 자, 이때는 선택을 해줘야겠죠. 아까 그 다이얼로그에서요. 자, 먼저 얘를 어디로 보낼 거냐? 얘한테 보낼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으로 보낼 거냐? 앵커 포인트 위치로 보낼 거냐? 자, 포지션 투 타겟. 그래서 만약에 앵커 포인트의 위치로 보내고자 한다면 yes를 누르시면 되고요. 이 앵커 포인트를 무시하고 이 레이어의 중앙으로 보내고 싶다면 no를 하시면 됩니다. 자, yes를 누르면 이쪽으로 뛰게 되겠죠. 얘의 앵커 포인트의 위치가 여기이기 때문에 자, 컨트롤 Z. 자, 포지션 투 타겟. 나는 이 앵커 포인트의 위치는 무시하고 무조건 얘의 중앙으로 보내고 싶다. no. 그러면은 얘의 중앙으로 오게 됩니다. 자, 얘는 앵커 포인트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레이어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이 여러 개를 동시에 내가 어떤 한 지점으로 이동을 시키고자 할 때도 이 스크립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중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많은 스크립트가 있는데 얘를 얘한테 얘의 뭐 앵커 포인트의 위치가 됐던 레이어의 중앙이 됐던 자, 이렇게 보낼 때는 항상 소스들을 선택을 하시고요. 먼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타겟이 될 레이어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맨 마지막에 선택되는 레이어가 타겟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포지션 투 타겟 어디로 보낼 거냐? 뭐 앵커 포인트 위치로 보내볼까요? yes. 그러면 모든 레이어가 다 앵커 포인트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컨트롤 Z. 자, 레이어의 중앙으로 이동을 하고 싶다. 포지션 투 타겟 어디로? 레이어의 중앙으로 보내겠다 이겁니다. 앵커 포인트는 무시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모든 레이어가 다 타겟 레이어의 중앙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타겟 레이어의 앵커 포인트는 그대로 위치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크립트 앵커 포인트 투 페어런츠. 자, 방금 전에 봤던 거는 이 레이어 자체가 이동을 하는 거죠. 이 레이어 자체가. 그런데 이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레이어의 위치는 그대로 두고 얘의 앵커 포인트만 어떠한 지점으로 이동을 하고자 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작업을 해보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됩니다. 자, 앵커 포인트 투 페어런츠 사용하는 방법. 내가 얘를 얘의 앵커 포인트의 위치 혹은 중앙으로 이동을 하고 싶다 이겁니다. 얘의 앵커 포인트를 자, 이랬을 경우는 간단하게 얘의 페어런츠를 걸어버립니다. 얘가 아버지다라고요.
얘의 아버지가 부모가 얘다라고 페어런츠 걸어버립니다. 그 후에 이 페어런츠 걸린 이 차일드 있죠. 자식. 이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 anchor to parents. 자, 뭐 위에 처음에 다중 레이어 선택 시에는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개의 그 레이어를 동시에 앵커 포인트 이동할 수 있는데요. 자, 이때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다중 레이어 선택 시에는 최하위 계층부터 상위로 순서대로 선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써놨죠. 자, 요건 일단 지금 다중 레이어가 아니니까 무시하고요. 타겟 위치를 지정하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앵커 포인트 위치로 갈 거냐, 레이어의 중앙으로 갈 거냐. 자, 먼저 레이어의 앵커 포인트 위치로 보내보겠습니다. yes.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레이어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얘의 앵커 포인트가 어디로 가요? 그렇죠. 아버지의, 페어런츠의 앵커 포인트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컨트롤 Z. 자,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다시 앵커 투 페어런츠. 나는 이 앵커 포인트 위치로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앵커 포인트 위치로 아버지의 센터로 가고 싶다. 레이어의 중앙으로 노를 해주시면 이 레이어에 선택된 레이어의 앵커 포인트가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부모 레이어의 중앙으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앵커 포인트는 여기 있죠. 앵커 포인트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레이어의 중앙으로 가게 됩니다. 이 레이어는 가만히 있죠.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같은 위치에서. 자, 컨트롤 Z. 자, 그러면 이제 동시에 여러 개를 움직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도 그냥 뭐 앵커 포인트 다시 리셋을 시켜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둘까요? 자, 페런츠 다 풀어버리겠습니다. 지금은. 자,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라고 순서대로 두겠습니다. 얘가 두 번째고요. 얘가 세 번째고요.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얘가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계층 구조를 어떻게 성립을 시킬 거냐? 여기서부터 뭐 얘는 최상위 거니까 아무것도 없게, 그 다음에 얘는 얘가 아버지다라고 지정을 해주고요. 부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얘는 그 위에가 아버지다라고 지정을 해주고요. 얘는 마찬가지 그 위에. 다시 말해서 계층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최하위가 얘죠. 맨 마지막에 걸리네. 그 다음이 얘고, 그 다음이 얘고, 그 다음이 얘입니다. 최상위의 계층 구조.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페어런츠 걸린 얘네들을 앵커 포인트만 움직이고자 할 때입니다. 앵커 포인트만. 레이어 그대로 있고요. 자, 이때 클릭을 해서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아까 봤듯이. 그렇죠. 하위부터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층 구조 최상위부터 선택을 하시면 계층 구조 최하위부터 Shift 누르고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앵커 포인트 투 페어런츠. 그래서 어디로 보내볼까요? 뭐 지금이야 앵커 포인트하고 페어런츠 레이어의 중앙이 같으니까 야 둘 다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yes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얘의 앵커 포인트는 아버지의 앵커 포인트에 가 있고요. 얘의 앵커 포인트는 이 아버지 한 단계 위에 있는 아버지의 앵커 포인트 중앙으로 가 있고요. 얘는 마찬가지 위에 있는 중앙으로. 자, 컨트롤 Z.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얘네들을 좀 앵커 포인트를 다 이동을 시켜 놓겠습니다.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고 이렇게 조금씩 더 멀어지게 해 놓겠습니다. 헷갈리지 마시라고. 얘는 여기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 여기 있고, 두 번째 건 좀 더 가 있고, 세 번째 건 좀 더 가 있고, 네 번째 건 더 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최하위부터 선택을 하겠습니다. 얘, 얘, 얘. 자, 앵커 투 페어런츠. 자, 앵커 포인트 위치로 보내겠습니다. 아버지의, 부모의 앵커 포인트 위치로 yes.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아까 얘의 앵커 포인트 위치 있죠. 여기였죠. 1로 이동을 하고요. 얘는 아까 요 두 번째 앵커 포인트 위치 있죠. 여기로 이동을 하고요. 얘는 아까 요 첫 번째 앵커 포인트 위치로, 첫 번째는 뭐 없으니까 안 해줬으니까 그냥 제자리에 있겠죠. 자, 컨트롤 Z. 자, 이번에는 다시 선택을 할게요. 계층 구조 최하위부터 얘, 얘, 얘. 자, 앵커 투 페어런츠. 자, 근데 나는 레이어를 앵커 포인트를
아버지의 앵커 포인트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센터로 이동을 하겠다 이겁니다. 중앙으로. 자, 그래서 노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첫 번째 있는 얘는 얘의 중앙으로 와 있죠. 얘는 앵커 포인트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어떻게? 그렇죠. 아버지의 레이어의 중앙으로 보냈고 얘도 마찬가지 여기가 있죠. 왜 아버지의 중앙? 원래 얘는 어디 있었습니까? 앵커 포인트가 여기 있던 놈이 아버지의 중앙으로 간 거고요. 얘는 위로, 얘도 위로. 이렇게 계층 구조가 다 한 단계 위쪽에 있는 그 부모의 레이어의 중앙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중은 좀 선택하실 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계층 구조를 잘 이해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차근차근히 그냥 하나씩 페어런트 걸어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한 번 움직인 얘네들은 이 아버지 다 풀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위치 값이 다 바뀌게 돼 있기 때문에요. 레이어 뉴 솔리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를 얘의 앵커 포인트만 얘의 위치 값에다가 가져다 놓고 싶다 했을 때 그냥 요놈 뭐 색깔 좀 다르게 할까요? 레이어 뉴 솔리드 세팅. 자, 얘의 앵커 포인트를 얘한테 좀 이동을 하고 싶다면 얘 그냥 한번 페어런츠 걸어주고요. 얘 선택을 하시고 앵커트 페어런츠에서 뭐 어디 레이어의 중앙으로 보내겠습니다. 자, 이동했죠. 이후에는 굳이 필요 없다면 이 계층 구조는 풀어버려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좀 이동을 시키고자 할 때 페어런츠를 이용을 해서 움직였을 뿐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추가된 두 가지 이 스크립트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